막상 이제 대표님 토지에 이 토목 설계, 건축 설계 의뢰하고 지금 허가를 받으셔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진행을 한번 해보시니까 실제로 본인께서 생각했던 거하고 좀 어떤 게 좀 다른지 한번 말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처음에는 저의 계획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설계를 했죠. 그런데 사실 집을 짓다 보니까 저의 생각과 다른 사람 생각이 좀 틀린 것도 있고요. 요즘 우리나라 법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 집인데도 제가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왜? 감리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리사님께서 저보다 더 빡시게 일을 해요. 그래서 너무 우리나라가 참 선진국이라는 이런 생각을 들고요. 뭐 그거는 큰 건 아닌데 저는 여러분하고 다시 또 이렇게 만나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제가 살고 있는 것은 김천입니다. 김천은 정말 좋은 땅, 뭐 캠핑할 수 있는 땅, 또 그 다음에 야영할 수 있는 땅, 또 뭐 밤하늘에 별 볼 수 있는 그런 땅, 뭐 임야도 굉장히 좋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께서 김천에 와서 무슨 투자를 하거나 또 좋은 그런 임야라든가 이런 거 추천받고 싶으면은 우리 요 김동환 어떤 토목설계사무소 소장님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요. 또 이분 사무실에 가면은 우리나라의 산림 박사님이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하는 순간에 이미 여러분께서는 걱정이 절반은 줄어든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한테 감사합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제가 유튜브를 양도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해서 오늘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마지막으로 정말 궁금해한 한 가지를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건축 같은 경우에 30평, 40평, 50평에 따라서 이제 계략 견적서가 나오는데 이 공사 금액이 현재 미리 이제 계약은 됐긴 했지만 계략 얼만큼 어바웃으로 좀 계략적으로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또 시공 현장 소장님께서 저 뒤쪽에 지금 계십니다. 제가 한번 모시고 한번 이 공사의 전반적인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오늘 복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공 소장님 바쁘신데 또 같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게 저희 설계랑 건축 설계나 토목 설계는 늘 하는 어떤 기준이나 지침에 맞춰서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막상 허가를 받고 나시면 공사를 이제 견적 금액을 받으시면 상당히 놀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공사가 뭐 1년, 6개월 되게 연장되는 경우가 지금 되게 많습니다. 관급 어떤 자재도 좀 조달이 안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시공 소장님께서 여러분들 건축 행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또 현재 단가가 대략 어느 정도 선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잠깐 말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 일반 개인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 약하시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여러 해 동안 이 건축업을 해오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하면은 집이나 상가를 짓기 전에 건축을 잘 하시는 건축업자나 건축회사와 먼저 설계하기 전부터 상담을 하신 후에 설계를 하면은 이제 중간에 설계를 변경을 해야 된다든가 설계가 잘못된 거에 대한 후회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없어지니까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상의를 한 다음에 예산에 맞추어서 건축 행위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요 정도 규모로 한 30평 지금 한 30평 내외로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만약에 이제 이런 스타일로 했을 때 대략 우리 이제 구독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사실은 금액이거든요. 이 정도 했을 때 총 건축 공사비만 대략 한 얼마나 드는지. 이제 건축물이 콘크리트 슬라브 조냐,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조하고 이거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빔으로 골조를 만든 다음에 이제 슬라브를 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또 건축은 외장재를 뭘 쓰느냐에 따라서 또 다 달라지거든요. 보통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철골로 해서 위에 슬라브 치고 집을 짓고 외부에는 판넬로 마감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렇게 이건 상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보통 뭐 평당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장님께서 정말 그 팩트를 알려주셨는데 그 사실 건축은 어떤 평당 제가 생각하는 어떤 으로는 평당의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평당을 받으신다고 해도 막상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그 평당 금액 이상이 될 수가 있어요. 하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 소장의 말씀과 플러스로 여러분들이 어떤 스타일을 원한다라는 걸 인터넷에 네이버라든가 다음에 캡처를 하셔가지고 본인은 이렇게 좀 저는 이렇게 좀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아마 옆에 계시는 시공 소장님들께서 또 이렇게 견적 금액을 뽑기가 더 수월하고 더 정확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와 실제로 시공하는데 갭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항상 그 금액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시공 과정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 좀 해소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마지막으로 소장님, 그 만약에 우리 이제 전국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데 소장님께서 이제 일반 다른 건축 그 시공하시는 분들과 또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저희 회사 소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설계가 다 되어 있는 건물을 견적을 해서 그 건물을 짓고 이런 일은 거의 하지 않고 먼저 건축을 하실 분들을 만난 다음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서로 협의를 해서 마감 자재나 이런 걸 다 먼저 협의를 한 다음에 금액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제가 소비자분들한테 비싼 가격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갑니다. 내역까지 다 만들어서 이 부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소비자분이 다른 회사에 이 내역을 드리지 말고 이 도면만 드려서 견적을 받아보세요 했을 때 제가 그분들보다 조금이라도 싸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분들이 저하고 계속 거래를 하는 거겠죠. 저는 그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단순히 시공업자를 선택할 때는 단순히 금액으로 이렇게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간에 어떤 얼만큼 시공 실적도 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공 실적과 그분이 실제로 시공하신 현장도 한번 어디 현장 했는가 물어보고 그 현장 가서 한번 그 현장에서 또 뭐 생활하시는 분들께 한번 문의도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하시면 나중에 준공은 조금 문제없이 빨리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근린 생활 시설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건축 배치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토지에 배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건물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뭐 또 이런 오늘 현장처럼 그 조경 시설이 잘 돼 있으면 더더욱 이제 건물이 좀 사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 그 건축 배치를 이제 건축 사무실하고 이제 건축사하고 협의를 할 때 현장에서 이렇게 건축 사무실이 아니고 현장에서 많이 협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건축 사무실에서도 협의를 할 때 그 로드뷰 항공 사진하고 지적도를 놓고 같이 협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어떤 오류가 있는가 하면 현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막상 이제 그 지적도와 항공 사진을 펼쳐놓고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땅 한 평이 정말 아깝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적이 이렇게 정형화된 지적이 없어요. 항상 이제 좀 삐뚤삐뚤한데 그걸 한 평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서 최대한 지적에 맞춰서 건물을 배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은 여러분들의 생각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시공을 현장에 해서 보면은 지적에 너무 바짝 붙이다 보니까 그 건물 형태가 좀 삐뚤어지게 시설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한데 우리가 이제 보통 근린생활 시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로 인근에 많이 시설을 하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측면 쪽으로 만약에 시설을 한다고 하면은 뒤에 지적상이 조금 자투리 지적이 좀 남는 한이 있어도 도로와 여러분들의 그 건물은 좀 똑바르게 된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우리 사업주분이 직접 본인 토지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이렇게 건물을 짓고 있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차 타고 지나가시다가 정말 좋은 토지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시면 항상 체킹하셔야 되는 게 우리 등기부 등본이죠. 등기부 등본인데 사실 이게 요즘에 많이 이제 보편화가 됐지만 아직까지 그 등기부 등본을 잘 못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간혹 이제 토지 대장의 어떤 소유를 보고 소유권 확인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절대적으로 우리가 소유권 확인은 절대적으로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뭐 갑구라든가 을구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그 소유권의 그 최종 확인은 갑구에서 하셔야 됩니다. 갑구에서.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을구 같은 경우는 우리 등기부 등본의 을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허가상으로 보면 근저당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지상권이 걸려 있으면 항상 토지상 승낙서와 함께 인감증명서를 첨부를 해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토지 매입하시기 전에 항상 체킹을 하셔서 만약 토지 사용 승낙이 가능한지까지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런 같은 경우는 금융권에 많이 저당이 잡혔기 때문에 대부분 금융권에서는 이렇게 승낙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 그 휴게음식적 그 커피숍 같은 경우에 잔디로 많이 포장을 하시고 뭐 잡석이나 이렇게 하시는데 잡석을 하게 되면 이제 또 비 오는 날 이게 되게 뭐 차량에 또 많이 흙탕물이 많이 이렇게 흙이 많이 묻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포장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콘크리트 포장으로 하게 되면은 또 주차 라인이 좀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콘크리트 포장을 한 후에 거기 위에 이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서 보통 5cm 정도 합니다. 덧씌우기를 해서 이제 그 자선 도색을 하면 건물도 살아나고요. 또 자선 또 이쁘게 될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스콘 포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포토리라 해서 이게 움푹 패이는 경우가 좀 많아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런 같은 경우는 일부 유지 보수하기도 좀 힘들고 또 이제 소규모 현장에 아스콘 포장을 하려고 하면 또 진동 로라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또 비효율적으로 또 공사비가 너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주에서 오늘 또 이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주에는 제가 또 다른 어떤 허가권으로 해서 여러분께 좋은 내용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여러분의 인스타와 카페 그리고 밴드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